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긴박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을 좀 줄여가나 했는데 다시금 낙폭이 조금씩 커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 2시 40분께부터 시장이 또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움직임도 또 다시 빨라질 수밖에 없고 조금씩 낙폭을 줄이던 종목들도 다시 낙폭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려 있고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또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과 동일하게 TV 채널과 동일하게 모바일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하치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 의원님 먼저 시장 잠깐 점검하고 갈까요? 네. 자, 우리 시장 역시나 좀 조정력을 다시금 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반등력이 나왔지만 그 반등이 이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역시나 또 이란과 미국 간의 이제 전쟁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또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133선이 이탈되지 않고 지금 상승력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2133선 정도까지 내려갈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단기적인 반등력은 아직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또 미국과 이란 간에 이제 진짜 이제 전쟁이 만약에 가속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2133선이 이탈되면서 2087선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리스크 대응을 일정 부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 즉 642선 정도까지 조정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23.6% 구간, 그리고 우리 코스닥도 23.6%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비율적인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추가 조정이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23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87선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시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오늘 미국 시장 하락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갭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우리 코스피 2133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며칠 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리스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내일 시초가 642선 밑에서 시작이 되면 조금 더 조정력을 열어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하방 압력이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 대응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32번님께서는 카카오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보셨어요. 사실 지금 시장이 내리다 보니까 다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 있죠. 그렇죠. 예.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다수가 지금 다 빠지는 종목 중에서 일부가 좀 상승하니까 그 종목에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장 저기였죠.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방송을 할 때 제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은 매수를 하는 타임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방을 하면서 손절을 잘하는가,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세가 끝나지 않고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카카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게 밀접한 그 사업을 계속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을 좀 하고 있죠. 일단은 메신저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 쪽에서도 상당히 좀 좋게 결과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또 다양하게 이 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목시켜서 이 사업을 조금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기 KTX 열차표 끄는 데 있어서 카카오로 다 할 수 있게끔 다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가라는 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업황이라든가 또 종목 힘에 의해서도 갈 수도 있지만 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달, 7월 말에 시장에 폭락이 나오듯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나온 다음에 이 종목도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시장보다는 조금 후행해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시장이 먼저 선행해서 조정받고 이거는 후행해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의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이거는 깊게 나왔을 때 우리가 싸게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98,000원까지 와준다고 하면은 정말로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16만 왔으니까 그 정도가 빠질까 했는데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파동의 이게 수치를 보면 이렇게 갔다가 또 길게 빠지고 또 올라갔다 또 길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98,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솔브레인 갑니다. 1098번님께서 88,600원에 비중 30%. 오늘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예.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또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그 성장성도 많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얼마만큼 더 나오느냐 그리고 시세가 또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시세가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려면 9만 원짜리를 깔끔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시세 또는 내일 모레 정도 시세에 9만 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주고 만약에 이 9만 원짜리를 돌파하게 됐다면 10만 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홀딩 가능합니다. 그리고 9만 원짜리를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9만 원을 무너뜨리면은 단기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시세가 이제 8만 6천 원짜리를 이제 무너뜨리면서 내려가면은 현재 시장 조정력으로 인한 단기 또 조정을 또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8,600원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절 라인을 86,000원 잡고 그리고 9만 원짜리 돌파 여부 확인한 다음에 9만 원을 돌파한다면 10만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헬릭스미스 0388번님께서 92,800원에 비중 15%. 최근 가격대 부근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일단은 여기 낙폭이 크게 나왔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일정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추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 가격대가 지금 76,000원대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뭐 치고 가는 것도 됐지만은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큰 손들에 있어서의 그 매집세가 좀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 업황이 이제는 가는 것은 조금 힘들고 개별 종목으로서의 그 나름대로 재료를 좀 가지고 잠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 고점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매수가에 오면은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낫겠고요. 앞으로의 우리가 그 진행할 사업들 있죠. 성장 사업들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5G 뭐 자율주행 지금 CES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헬릭스미스에 이어서 제넥신입니다. 1626번님 8만 원의 비중 50%.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긴 한데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 한 5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면역 억제제 1910억 기술 이전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자금을 또 확보해서 면역 억제제 신약 개발을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제넥신 같은 경우 일단 뭐 기술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65,000원 정도 부근까지 한번 또 노려볼 수 66,000원 정도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일단 볼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 반등력이 아주 잘 나온다면 한 72,000원 정도까지 또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또 시세가 또 죽게 된다면 또 많이 또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매수가가 8만 원. 하지만 이제 이대로 이제 시세가 이탈될 경우 그대로 또 시세가 또 많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58,000원 손절 라인 잡고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내려가면은 내려가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하시면서 끌고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손실 구간을 낮추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8,000원 손절 라인 잡고 자,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오면 65,000원, 대략 한 66,000원 돌파 여부 한번 확인하시고 돌파 못하면 단기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72,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략 매도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ICD 1835번님께서 18,300원에 비중 10% 지금 담고 계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아마 어제도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쪽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오늘 LG도 이제 기사가 이제 올라왔었죠. LCD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올해 말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OLED 쪽으로 해서 이제 집중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품이 업그레이드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LCD 쪽 그냥 다 따라왔기 때문에 뭐 중국이 가져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뭐 중국은 그걸 나름대로 가져가서 뭐 활용을 잘할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 또 세계 시장을 선도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치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미래 실적들을 좀 봤을 때도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내년에 한 3,700억 정도가 매출액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80억까지 잡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유보율 같은 경우 뭐 1000% 넘게 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매출액은 지금 현재 작년 기준이죠. 2018년 기준을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높게 잡혀 있는데 미래를 좀 같이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일정 부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0원짜리가 25,000원, 거의 한 240% 이상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종가 기준으로 60일선을 이탈을 하면은 손절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이제 장중에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린데도 지금 보시면은 얼마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며칠 동안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요 매수가에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25,000원을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파하고 나서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괜찮은데 여기에 더 가겠지 하다가 정리 못하고 추세가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연에 우리가 좀 매수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심리적인 게임에서 지지 않게끔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은 2376번님께서 삼성전자 47,0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었으면 우리 시장은 뭐 거의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죠. 네. 예. 지금 뭐 외국인이 거의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투자 주체를 보시면 전기전자 쪽에 지금 상당히 수급이 많이 이제 자금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종목별 투자 주체로 보더라도 오늘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대로 지금 제가 저번에도 저항자리가 57,100원이 저항자리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저항자리 받고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금 또 그 저항자리까지 지금 올라선 모습이에요. 내일 시세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도 이제 고점으로 57,100원 부근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자리가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돌파가 되면서 만약에 내일 올라가게 된다면 58,700원 정도 부분까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세가 무너지면서 56,500원 자리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대로 또 시세 조정이 대략 한 53,000원 정도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차익 실현, 즉 입절 라인을
56,000원 정도 자리로 일단 잡으시고, 만약에 56,000원 이탈되면 단기 매도하시고 53,000원짜리에 기술적으로 재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 58,7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9087번님의 엘컴텍 2,440원의 비중이 7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때 한번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제가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좀 부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몽골에서의 그 탐사권을 좀 확보하고 있어서, 그래서 금하고 좀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서 금 가격이 오르면서 좀 올라갔던 부분인데, 이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일정 부분의 그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할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은 조금 리스크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분봉으로 좀 봤을 때, 자 보시면은, 자 이거 30분봉인데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추세가 좀 나왔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오더라도 한 번 정도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승한 것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좀 상승이 좀 나오다가 매수가에 잡힌다 하면은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좀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엘컴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428번님, 젠백스지오 1,900원의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는데, 젠백스지오 맞나요 지금? 한국전력인가요? 네, 한국전력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500원의 비중 30%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 가동 중단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이제 기회 삼아서 다시금 이제 매수에 이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해드렸지만, 한국전력은 자 25,700원 이하로 모아가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력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25,700원의 단기적인 공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는데, 지금 26,500원에 물려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25,700원을 추가 매수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700원에 1차 추가 매수하시고 24,800원에 2차 추가 매수하시면, 자 여기서 찍고 이제 이대로 이제 반등력이 최소한 26,5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26,500원 1차 추가 매수, 24,800원 2차 추가 매수해서 26,500원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눠봤던 젠백스지오 바로 갑니다. 1,9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 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매수 시점이 항상 이게 재료가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졌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급등이 나올 때는 보면요, 재료를 동반해서 뉴스를 어때요? 배포를 하면서 부각을 시키겠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들어오려면 어때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항상 그 재료를 가지고 노출을 시작해가지고 개인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 22,580원까지 갔다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고, 이날 상한가가 그 1,300원에서 잡혔었죠. 이 부분에서 단기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요,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1,500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 평단가를 확 내려가지고 일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빠져나온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반등이 나오면 한 1,500원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정 반등 시 1,500원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7874번님,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IT만 가네요 하셨습니다. 참 사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살짝 이제 애매한 구간.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보유자의 영역.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포지션을 한번 살짝 잡아드리면 지금 이미 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좀 축소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축소를 해서 확장 파동을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확장 파동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확장 파동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는 가격 라인이 대략 98,000원 정도 가격 라인이죠. 이 98,000원짜리를 강력하게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104,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열리는 격이 돼버리는 거고, 자, 이 98,000원짜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대로 밀릴 경우 87,000원 정도 자리까지 시장 하락력과 이제 더불어 같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손절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96,500원 손절 짧게 가져가시고, 만약에 이제 98,000원이 돌파가 되면 104,000원 정도 자리까지 짧게 바라보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조정이 들어올 경우 87,000원 정도 자리에서 단기적 공략을 한번 제시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사실 이 두 분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질문이 삼성전자 살까요? SK하이닉스 살까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8756번님은 SM 36,500원의 비중 30%. 엔터주들이 최근에 좀 돌더라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방안, 그 기업체에서의 이제 방안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콘텐츠 종목들이 잠깐 좀 반응을 좀 보였던 이제 부분인데, 자, SM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서 말 안 하셔도 다 아시죠. 우리나라 최대 그 소속 가수들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이 회사가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요, 기존에 있는 그 멤버들이 매출을 끌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정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건 좋은데, 새로운 이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매출을 창출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레드벨벳이 SM 소속인가요? 그렇죠. 네. 아이린.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나오고 보이는데, 그 후에도 또 이제 그 다른 이제 멤버가 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감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년에도 뭐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잡힙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18년도 대비 19년도 좋고, 또 19년도 대비해서 20년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8,400억 나오고 2021년도에 8,1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하고 21년도에 매출액까지 비교를 했어도 주가가 조금 아주 고평가는 아닙니다. 조금 소심하게 좀 높게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SM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21,550원 갔던 게 56,000원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이게 여기 상승한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추세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는 단기 추세를 보고 들어간 것도 중요하시지만은 먼저 장기 추세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중기, 단기 이렇게 보고 가신다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주식을 보는 데서 안목이 더 좋게 만들어질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장기 하락 추세가 아직 멈추지 않았고, 또 단기적으로 상승해가지고 단기 추세도 하락 추세, 장기하고 단기 추세가 같이 지금 하락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대가 더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23,900원 정도, 여기 정도 왔을 때 우리가 한번 매매 시점을 잡아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3,900원이요? 예,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하락 파동이 5파동, 상승할 때도 5파동이잖아요. 예. 하락할 때도 5파동이잖아요. 여기서 한 번 나왔잖아요. 두 번 나왔잖아요. 한 번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가격대까지 우리 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조정 구간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22번님의 유니쌤 5,500원의 비중 25% 어떻게 할까요? 네, 재무 구조도 우량하고,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시장이 많이 부각을 받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기관 그리고 외인 수급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지만 최근에 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일단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 라인 5,300원 제시해 드립니다. 5,300원이 무너질 경우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4,910원짜리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5,300원이 이탈되면 손절하고 4,910원에 재매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득이고, 그리고 이제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상승력이 나올 경우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6,050원 자리입니다. 6,050원 자리. 그래서 이대로 상승할 경우 6,050원에 일단 단기 매도 후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기술적 재매수, 그리고 이대로 이제 조정을 받을 경우 5,300원 손절 후 4,910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89번님, 서원인텍 6,000원 비중 10% 장기 보유 예정인데 비중 늘려도 될까요 하셨어요? 비중이 얼마나 되실까요? 10%. 10%요? 예, 많진 않아요. 예, 많지는 않으시는데 일단은 자, 회사를 좀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좀 올라갔었던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좀 사업도 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LG 화학 쪽에도 좀 보호회로 쪽에 좀 공급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1차 밴드로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5G 폰을 갖다가 폴드 폰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G하고도 또 연관이 돼서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가격대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우리가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한 4,600원대에서 7,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2배는 안 갔지만 그래도 많이 좀 수익이 좀 났기 때문에 일정한 좀 우리가 조정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자. 그래서 한 5,000원, 100원 전에서 5,000원 정도 좀 내려왔을 때 좀 그때 한번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서원인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529번님, 솔리드 6,00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또 실적도 지금 그닥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일정 부분 조정을 염두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6,000원이다 보니까 저는 또 조정이 좀 일정 부분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정해드린다면 4,88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립니다. 자, 이 자리는 이미 이제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죠. 자, 이때도 지지받았고 이때도 여러 번 이제 지지를 한 4번 정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다시 내려온다면 이제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겠죠.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극단적으로 제시를 해드린다면 지금 그냥 손절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좀 이제 여력을 생각한다면 4,88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반등력 나오면 5,500원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자, 만약에 또 이 상태로 4,880원 깨지면서 내려간다면 다시 솔리드를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안정적인 자리는 3,590원 자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고 진짜 솔리드가 내려오게 된다면 기다렸다가 대략 한 3,600원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복수하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솔리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8840번님은 DTNC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어때요? 자, 뭐 회사에 운영하고 있는 걸 좀 보면은 의료기기라든가 정보통신기기,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보면은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라든가 원자력 관련된 뭐 방위산업도 영향을 하면서 일단 한쪽에서는 좀 성장이 되는 자동차 전장 쪽 좀 사업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방위산업 쪽에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방위산업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조금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지금 한 7,900원 정도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네요. 이 정도 종가가 7,900원 나온다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 매수 타임을 한 번 정도는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이슈에 의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슈의 흐름, 특히 이 국제적인 정세 흐름을 빠르게 캐치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다 보면은 이 중동 간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또
뭐 대화를 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들이 좀 출렁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더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예상치에서 일정 부분 매수 좀 들어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오늘 그 시가였죠. 7,5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목표가가 또 궁금하실 수가 있으겠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9,000원에서 한 9,3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갈게요. 고려 아연 얘기네요. 3402번님, 고려 아연 매수해도 될까요? 수혜를 좀 기대해 봅니다 하셨어요. 네, 일단은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서 그런가 올라갔어요. 예, 고려 아연이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도 이제 금값이 폭등할 때마다 이제 고려 아연이 조금 주가가 부각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전쟁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이제 골드값이 올라가면서 또 부각을 받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기에 한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상당히 이제 저평가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이 주식을 왜 안 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보다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쳐다보지는 않았던 주식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자산가치, 이제 비철금속 쪽인데도 불구하고 자산가치 대비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이제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대상승력이 나오기보다는 짧은 상승력을 좀 보고 주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면 43만 1,000원짜리, 43만 1,000원짜리를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3만 1,000원짜리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면 44만 1,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단기적으로 매도 공략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44만 1,000원짜리 매도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괜찮아? 그러면 45만 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흐름에 대한 또 전략들 짚어주셨습니다. 7791번님, 코닉글로리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예,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던 좀 기억이 좀 난 것 같은데요. 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안 같은 경우도 어제 잠깐 올라갔었습니다. 뭐 데이터 3법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란에서의 어떤가요? 미국 연방에 대한 공공기관 해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던 경험이 나고요. 그때도 제가 그 전날 한번 보안주도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보안주라 해도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못 벌면 망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돈 못 벌면 망하듯이. 근데 회사에 보면은 매출액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보율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고, 주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출액이라든가 시총 대비해도 좀 고평가가 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 이게 500원짜리가 1,835원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많이 갔죠. 100%, 단기간에 100% 넘게 좀 갔던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떨어진 칼이다. 우리가 칼 맞으면 어때요, 사람이요? 아파요. 아플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너무 방송에서 무슨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떨어진 칼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꼭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고, 한 번 반응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떨어진다겠는데 또 반등이 나오네 할 때 그때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닉글로리 이야기 나눠봤고요. 6683번님께서는 정식님, SFA 반도체 다시 갈 때 되지 않았나요? 네. 어때요? 갈 때 되지 않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패키지 업체고 1,600원대는 상당히 좋아했던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닥 뭐 좋아하지는 않죠.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짧게 바라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상승력이 조금 더 이제 나오게 된다면 4,750원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폭 대비 38.2% 구간, 기본적인 기술적 되돌림이 충분히 나온 구간입니다. 4,750원 정도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 위치죠. 차라리 조금 더 이제 조정 들어오면 4,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기술적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4,000원 자리가 만약에 매수했는데 깨지면 살짝 되돌림 그 다음날 나올 때 본전 처리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4,000원 정도 자리 톡 찍고 쭉 올라가면 4,75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부터 정리 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50포인트대입니다. 60포인트 다시 이탈이 됐네요. 이게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란 쪽에서는 지금 미국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CNN 쪽에서는 미국인 사상자가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고, 낙폭을 줄이다가 다시금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2161부터 2139까지 급락한 뒤에 2160포인트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2시 40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속보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인데,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 물량 워낙에 오늘 적었는데 여전히 적은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다 삽니다. 외국인이 오늘 저점에서 엄청 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 물량이 엄청 또 쏟아져 나오네요. 다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같은 날 SK하이닉스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잘 달리고요. 하지만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정받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3%나 빠지네. 현대모비스도 지금 세스 2020에서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못 갑니다. LG생건만 올라갑니다. 반등에 성공을 하네요.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641 다시 3%대 많이 밀리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657부터 639까지 밀린 뒤에 다시금 640선 지지 테스트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밀려 내려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힘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투자하는 주체들 자체가 밀리면 확 밀리는 추세여서 투매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좀 미미하고요. 외국인이 좀 매도 물량을 더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빠지는데, 보시면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HLB도 커졌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를 좀 살펴보면 KMW도 낙폭이 커졌고요. 헬릭스미스 역시 5% 내외입니다. 하락폭이. 메디톡스 어제 잘 가나 싶었더니 오늘 하루 만에 2% 또 내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2만 원을 넘어서면서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가 했는데 다시 내려옵니다. 2만 원 참 지키기 어려운 파라다이스다 아직도 보여집니다. SK머티리얼즈만 올라가는데 오늘 반도체 부품 소재 업종 중에서 일부만 올라가고, 삼성 SK와 SK하이닉스와 관계가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도 훨훨 날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장 마감되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롤러코스터라고 할 것도 없고 지금 하방에서 계속 움직이던 하루였는데 결국엔 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응답 폭격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한 3% 넘게 3.26% 좀 하락 좀 마감을 했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9네요. 코스닥이 3.31까지 조금 더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흐름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는 우리가 시장을 하락 대비를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뒤로 지금 보시면은 자 26일, 27일 날 제가 전화로 인터뷰에서 말씀드렸고, 또 여기 또 스튜디오 출연해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잘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손실 폭을 줄일 수 있는 손절 타임도 잘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손절을 좀 잘 하셨더라면 여기에 따른 낙폭에 있어서 더 손실을 더 감내하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자, 개인들만 좀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 쪽은 매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이 신용 잔고가 좀 많이 좀 쌓여간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신용 잔고가 좀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여기에서 26, 27일 날 강세를 보였을 때 제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에서 이 상승세는 어떠냐,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야 미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순매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기관이라든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어때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 이런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에서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개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어때요? 기다렸다가 정리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지난번에도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긍정보다는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광산주 어제 제가 중동 사태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드려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에 이제 정유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정유주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렸던 거고, 광산주는 그나마 좀 덜 갔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텍이라든가 뭐 퍼스텍, 뭐 상한가 좀 들어간 부분, 스페코라든가 한일 단주 같은 경우도 뭐 휘니드라든가 해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금 방산주들이 상위권을 랭킹을 했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강사들. 아직도 이 중동의 사태에 있어서만큼은 계속해서 조금 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원달러 지수가 그나마 오늘 조금 강세를 좀 보이다가 자, 꼬리를 좀 많이 달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MACD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 좀 더 강세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당연히 금 가격 같은 경우도 강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좋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 한 6조 정도 좀 예상했는데 막상 나오다 보니까는 뭐 예상치보다 더 돌파하는 약간 7조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3대 지수는 빠졌지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지수를 보시면요, MACD가 지금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하락 추세 전환이 되면 조정이 나왔고요. 자, 어제 기점을 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MACD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제 좀 상승했지만은 추세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다시 한번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요, 하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산주들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관련해들 종목들 보시면 되겠고, 이번 중동 사태로 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약간 어때요?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에서 좀 물러났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단기 시세가 나오고 나면은, 시세 차익이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 지금 거래소 쪽을 보시면 외국인이 한 4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닥 쪽을 보면은, 코스닥 쪽은 지금 거의 막 5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나마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거의 지금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코스닥이 밀리면 결과적으로 코스피도 일정 부분 또 밀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 보면은 시장을 뭐 그렇게 강력하게 많이 잡아 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일단은 2133선 이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지 이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지받으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탈이 되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자리는 2087선이다. 근데 여기까지 빠지면 또 일정 부분 반등력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조금 많이 빠지게 된다면 한 2087선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642선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642선 내일 흐름에서 올라타지 못한다면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그 다음 라인인 대략 623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내비쳐지고 또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조금 더 이제 조정력을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특히 이제 전쟁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종목들이 거의 뭐 방산 테마만 움직이고 있죠.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방산 테마가 이제 슈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슈니드는 이제 이미 급등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7,900원 정도 자리까지 밀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따라잡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움직이지 않은 또 방산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SLT 중공업입니다. SLT 중공업. 요거는 좀 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 하락력에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주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S&T 중공업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상승, 나머지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11% 빠졌네요. 2151.3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크네요. 3.39%, 640 간신히 지킵니다. 640.94포인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수 있는 정도의 낙폭이었고요. 환율은 올라갔는데 뭐 지수가 빠진 것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당국이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인데 1170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원달러 환율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캠프의 지금 종목이고요. 7696번님 1,900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뭐 회사 보니까는 뭐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하고 컴퓨터 관련된 그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고, 그다음에 문서 보안 쪽, 뭐 영역 보안 쪽, 뭐 문서 중앙화 솔루션 등 뭐 솔루션 또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연구센터하고의 사업도 좀 진행이 좀 추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좀 위험이 왔을 때 그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블록체인 좀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저기죠.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좀 부각이 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이 뭐 거래량도 거의 있을 때는 좀 있지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86,000, 뭐, 한 61,000, 뭐, 때는 뭐, 1,000주 정도 좀 거래량이 되는 부분인데, 또 종업원 수도 보면 1인 회사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기업 계획 보면은 종업원 수가 1명이라고 보니까, 거의 혼자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뭐 주가의 이제 가치를 좀 봐야겠는데, 매출액하고 좀 시가총액 봤을 때, 시가총액이 좀 높게 나오네요.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나마 자본 총계 대비해서는 자본이 한 67억, 뭐 52억,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대비해서는 뭐 매출이 나오니까 조금 나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가가 좀 하락 추세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추세가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이 좀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조금 매도를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깊게 좀 빠진다 하면 그때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좀 매수하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오면 정리하고 나오시라. 4480번님은 이수앱지스 6,850원에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담하기 싫으시죠? 기침을 이렇게 하세요? 사례가 들려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이수앱지스? 아, 예. 지금 이수앱지스, 예. 일단은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지만 최근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13일 날. 그래서 그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6,850원이니까 손절 라인만 좀 정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6,550원 손절 라인 잡고 자, 이 상태로 이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7,800원의 단기 매도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6,55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한 6,850원 정도 자리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6,550원 만약에 손절되면은 기술적으로 한 5,800원 정도 자리에 재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 강하게 나오면 7,820원의 단기 매도 관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앱지수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과는 이쯤에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기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